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3월 20일 일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제 뒤로 저 멀리 보이는 청와대가 5월 10일부터 국민들께 개방이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나서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직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관저, 지금 청와대에 같이 있었던 관저는 이 한남동에 있는 공간, 거기 한남동에 가면은 외교부 장관 공간이나 합참의장 공간, 뭐 이런 거, 국방부 장관 공간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쓰겠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조금 전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원래 광화문 시대를 이야기를 했는데 저 뒤에 보는 이 종합청사 쪽으로 가겠다. 광화문 시대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지키게 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이 송구스러운 마음의 표현을 하고 다 상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 광화문으로 가는 것도 검토를 했지만 이 집무실 이전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았다. 기존 기관에 종합청사 안에 있던 기존 기관들 총리실을 비롯해서 많이 이전을 해야 되고 또 경호, 그러니까 특히 시민 불편. 자, 시민 불편 사항. 만약에 저기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 청와대 안에 있는 관저에서 있든지 뭐 아니면 따로 또 다른 데서 마련해야 되는데 생활할 공간을 그러면은 이 교통을 다 통제해야 되죠. 자,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 광화문에 있으면은 청와대 안에 있는 일부 시설도 사용이 불가피하다. 뭐 영빈관이나 아니면 지하 벙커 이런 것도 사용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국민께 완전히 돌려드리기 어렵다. 자, 그래서 고심 끝에 국방부 용산에 있는 이 국방부로 집무실을 옮기기로 결정을 했고, 여기 특히 지금 그러면 국방부로 옮기면 국방부는 어디로 가느냐 이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국방부는 바로 그 옆에 그 합참이 있는데 아주 짧은 거리에 합참이 있는데 합참으로 옮겨서 같은 공간에서 쓰고, 합참은 원래 연합사령부와 같은 근무로 썼는데 연합사령부가 평택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 공간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자, 이런 설명들을 쭉 했습니다. 지금 취임 50일 남겨둔 시점에 서둘러서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건 알고 있다. 저도 뭐 우려를 많이 했죠. 그런데 이 청와대 경내에 한번 들어가 버리면 5월 10일 날 들어가 버리면은 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떠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다. 한번 일단 들어가면은 뭐 단기 과제로 돌리고 뭐 그런 제안들도 나왔죠. 저도 그런 제안을 했고 뭐 윤희숙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한번 들어가면 어렵다. 자, 그래서 이 용산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약속을 저버린 점은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 광화문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국민과 소통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까지는 오늘의 팩트를 전해드린 내용이고, 저는 청와대 출입기자,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 출입기자를 한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 입장에서 볼 때 오늘의 그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직접 브리핑을 하고, 얼마 전에도 브리핑을 했죠. 직접 브리핑을 하고 현장 답사를 하고 나서 직접 브리핑을 하고, 또 심지어 조감도, 지금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 조감도를 딱 걸어놓고 일일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청사에서 옆에 합참까지는 거리가 얼마고, 이렇게 옮기면은, 비용이 덜 들고, 또 이쪽에 있는 이 용산공원, 지금 미군이 쓰다가 반납한 그 용산공원은 앞으로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고,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다 이야기를, 일일이 조감도를 짚으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 처음이죠. 역대 대통령이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5월 10일에 저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5월 10일에 바로 용산에서 직무를 시작하는데, 자, 그 명칭은 이제 청와대는 아닙니다. 청와대는 푸른 기와집이니까는 저것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대통령 집무실인데,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인데, 이 국방부 청사가 대통령 집무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의 명칭은 뭐 국민 공모를 통해서 하든지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 집무실은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이죠. 막 그런 식으로 뭔가 짓겠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이 주목한 것은 이겁니다. 이 1층에, 대통령 집무실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하겠다. 프레스센터 설치하겠다. 이것은 저는 아주 놀라운
이 발상입니다. 자, 지금 저 청와대 안에는 청와대 저 뒤로 뭐 본관이 있고 그 옆에 뭐 비서동이 있고 하는데 여기서 청와대 기자실 안 보입니다. 이쪽에 저 한쪽으로, 저쪽입니다. 저쪽이 한쪽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동아일보니까 이쪽이네요. 이쪽 동아일보 뒤로 있는데, 동아일보 뒤쪽에 이 춘추관이라고 별도의 공간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청와대 안을 못 들어갑니다. 거리도 거리지만은 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출입 기자들의 비소동 그 출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저는 노무현 정부 때도 출입하고, 김대중, 김영삼 정부 때도 출입을 했는데,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는 비서동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춘추관에서 있다가도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가서, 비서들과 만나서, 특히 뭐, 정보가 많죠. 뭐,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렇고, 또 정부수석, 민정수석, 이 핵심 참모진을 만나서 1시간 정도 티타임을 하면서 서로 이 정보도 교환하고, 취재거리가 있으면 취재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청와대 안의 입장에서는 기자들을 통해서 거의 그 민심도 듣고,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노무현 정부 들어서 딱 막았습니다. 그때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첫째는 업무에 방해가 된다. 그 기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청와대는 기밀을 많이 다루니까는 업무에 방해가 된다 해서 출입을 막아버렸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이렇게 기자들을 자유 경쟁을 시키니 이른바 메이저 언론에 기사가 다 간다. 조중동, 노무현 전 대통령은 조선일보와 전쟁을 거의 뭐 전쟁처럼 벌였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청와대 출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통령들도 노무현 다음에 뭐 이명박, 박근혜, 지금 문재인까지 그게 편리하니까는 그대로 다 막아서 청와대 출입 기자가 아닌 거 춘추관 출입 기자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소통이 안 되죠. 안 됐죠. 자, 그런데 오늘 그 밝힌 대로 대통령 집무실 1층에 프레스센터, 그러니까 기자실을 설치를 하면은 이 기자들과 참모들, 그리고 대통령까지 한 공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불통 논란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윤석열 당선인이 보여준 것처럼 직접 조감들을 들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무려 10명이 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다 설명을 했죠. 다 대답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청와대를 떠나는 것이 뭐 풍수지리, 무속 논란과도 연결되는데 뭐 이런 질문, 거기에 대해서 뭐 무조건 민주당이 더 관심이 높더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받아치고. 자, 그래서 어쨌든 또 오늘 이전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메모를 해와서 이 기재부에서 산출해준 그 메모를 가지고 일일이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통제 방안, 또 본인이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은 교통통제 안 해도 된다. 한남동에서 용산 그 국방부,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과 한남동이 마련할 대통령 공간 사이에 출근 시간 내가 좀 일찍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용산 시대가 열린다. 청와대는 국민에게 돌려드린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이 과정에서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대통령의 소통, 이런 대통령 처음이다. 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